안녕하십니까. 휴먼 닥터 최연호입니다. 오늘은 이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요. 우리 아이가 오랫동안 설사를 할 때 어머니들 많이 당황하시잖아요. 이거 뭐 큰 병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거예요. 아이들 설사의 원인 정말 무궁무진 많습니다. 작은 감염, 무슨 식중독이나 이런 거부터 감기를 알아도 설사를 할 수 있고요. 음식을 잘못 먹어도 설사할 수 있고 하물며 약을 먹었는데 또 설사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설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걸 구분하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른의 설사는 대충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중요한 병이야, 큰 병이야. 이거는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런 걸 어른은 판단하지만 아이는 그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기에 이 아이가 큰 병이다 아니다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기준은 이 아이가 놀고 있는지 먹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뭐 놀고 먹고 잠자는 것도 괜찮겠죠. 자기의 정상 생활이 방해를 받는가 안 받는가의 정도를 보고 어느 정도의 큰 병과 큰 병이 아닌 것을 구분 지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열이 막 심하게 나는 아이가 배를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변을 봤는데 피도 섞이고 그래요.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거는 큰 병이겠죠. 병원을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고자 하는 유당불내증은요. 유당불내증은 주변에 가장 많이 벌어지는 소아의 설사이면서 또 병 아닌 병 같은 것이 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자꾸 약을 줘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걱정되니까 지사제도 주고 뭐 유산균도 주고 주는 거는 좋은데요. 이게 왜 그 병이 와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어머니들의 걱정을 한껏 덜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감기 얘기 아까 잠깐 제가 했는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감기 일으키잖아요. 근데 감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가 간도 침범하고 장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침범해서 점막을 훑어버리면 그 훑은 점막에서 결국은 음식 흡수가 안 되면서 설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벌어지는 현상이 바로 유당불내증인데 일종의 장염의 후유증 같은 거예요. 아시죠? 감기 저희가 치료한다고 낫나요? 아니에요. 약 쓰면 7일, 안 써도 일주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는 내 몸에 들어오면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자, 장으로 들어간 건 어디로 나가요? 대변으로 나가겠죠. 다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다 좋아지는데 바이러스가 떠난 후에도 자국이 남는 거죠. 어떻게 자국이 남냐면요. 장 점막을 한번 봐보실래요? 이 장 점막 끝에는 이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이게 유당 분해 효소라는 게 있어요. 이 유당 분해 효소가 하는 일이 우유가 들어왔을 때 또는 우유 성분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흡수시키고 소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바이러스가 요 장점막의 끝을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쓱 다 날아가 버리면 유당 분해 효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흡수 안 된 영양분들이 장 안에서 수분을 흡수해 갖고 자기가 몸집을 키우죠. 그게 내 장 밖으로 나가는 거를 우리는 설사라고 불러요. 그럼 설사가 계속 돼요. 엄마들은 걱정되니까 병원에 오잖아요. 얘 설사하는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사실 의사가 이것을 낫게 해주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낫게 해주질 못해요. 왜냐면요. 아시잖아요. 내 손끝이 다쳤어요. 째졌는데 이 붓는 거는 내 스스로가 붓는 거지 의사들은 아마 뭐 항생제를 준다든가 해갖고 감염이 되는 걸 예방해 줄 뿐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붓고 낫는 거거든요. 장 점막이 재생되면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듯이 다시 자라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빨리 좋아지는 애들은 일주일이면 그 장 점막에 있던 유당 분해 요소가 다 회복하고요. 운 나쁜 애들은 이게 2개월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 우리 아이가 2주, 3주를 계속 설사하고 있다고 치면 그게 만약에 유당불내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죠? 언제 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어머니는 당황하게 되고 의사들도 왜 이렇게 안 낫지? 왜 이렇게 안 낫지? 하면서 아이한테 약을 더 주게 되고 검사도 해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당불내증은 특징적으로요. 아이가 좋습니다. 잘 놀아요. 분명히 1, 2주 전에 감기 앓고 장염 알아서 힘들었던 애예요. 열도 나기도 했었고 토도 했었는데 지금은 토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면서 설사하는 거잖아요. 설사를 오래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 몸이 체중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체중도 안 빠져요. 그거 참 이상하다. 이 아이가 잘 노네. 근데 그래서 병원에 1차 의료기관에 가보면 소아과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오래 가지? 보통 이제 날 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는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의사 선생님들이 이럴 거예요. 얘한테 우유를 주지 마세요. 그럼 날 거예요. 당연히 낫죠. 우유 안 주면 낫죠, 당연히. 또는 우유를 희석하면 낫는다고 그래요. 맞아요. 우유를 희석해서 주면, 분유를 희석해서 주면 애가 설사가 좋아져요. 왜냐하면 유당을 줄여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유당을 안 주니까 이 아이는 당연히 설사는 안 하는 건 좋은데 뭐가 문제가 되죠? 영양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 점막이 재생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약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한테 원래 먹던 거 다 먹으라 그럽니다. 밥을 먹던 아이는 밥을 먹으라 그러고요. 우유 먹던 애는, 분유 먹던 애는 그냥 우유나 분유를 계속 주라 그래요. 설사는 더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엄마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만약 장을 네모나게 펼치잖아요. 네모나게 펼치면 다친 부분은 부분 닫혀 있어요. 이게 다 다치면 인간은 견디지 못합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큰 병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치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부분이 다치거든요. 자, 보세요. 그 다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점막 끝이 날아간 거잖아요. 거기서는 설사가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요 오른편에 있는 하얀 부분, 넓은 부분은 뭐죠? 그렇죠. 정상 부분이에요. 이 정상 부분은 사실 다친 부분보다 훨씬 더 크고 많아요. 이 부분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작동을 하냐면 소화 흡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아이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으면 이미 소화가 다 되고 있는 거고 그냥 상처받은 부위에서만 설사가 나가는 거죠. 어머니들이 걱정하십니다. 이유식 하다가 이제 당근을 조각을 내서 줬는데 당근이 대변에 나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당근 대변에 나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 당근이 만약에 10조각이 들어갔다고 치면 어머니 눈에 보이는 거는 아마 3조각 정도 될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7조각은 어디 갔죠? 맞아요. 7조각은 이미 흡수된 거예요. 소화가 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이 이제 이런 오래된 설사 증상을 가진 아이를 데려오고 그 대신 애가 잘 놀고 있고 유당불내증이 맞다고 생각되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앞에서 쭉 그려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 종이를 어머니 앞에 보여드려요. 보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자, 설사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 맞죠? 이건 우리 눈에 설사가 보이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이 몸에서는 제가 이걸 뒤집어요. 뭐가 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정상 부분에서 다 흡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의사나 어른이나 전부 설사만, 눈에 보이는 설사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전전긍긍할 뿐이지 실제는 아이는 정상 부분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먹던 거 그냥 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다가 제가 이 한마디를 더 붙이죠. 자, 어머니,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잖아요. 대장으로 나가고, 소장에서 대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죠? 변으로 나가잖아요. 자, 어머니는 바이러스를 갖고 계시길 원하세요? 내보내길 원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어머니는 100이면 100, 내보내길 원하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제가 지사제를 쓸까요? 말까요? 그러면 어머니가 약간 머뭇거리다가 안 쓸래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사제도 특별한 경우만 아니면요. 거의 쓰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바이러스는 내 몸에서 나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게 인간이 자기 몸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균이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왔고 나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설사로 내보내는 방어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됩니다. 나머지 정상 부분이 작동하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종이를 엄마를 드리면 다른 처방전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는 기쁘게 이 종이를 들고 집에 가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사실 우리 아이가 쓸데없이 먹어야 될 그런 쓸데없는 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을 안 먹어도 저절로 낫는 그런 행복을 겪게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